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원 강사입니다. 오늘도 잘들 일어나셨나요? 자, 오늘도 새벽에 아침 책 씹어 먹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꼭꼭 한번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거의 요번 챕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삶을 만드는 마스터 의사결정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마음에 이제 와닿던 게 이제 어떤 하얀 토끼라는, 그러니까 변명거리. 뭐 부정적인 생각들도 굉장히 좀 뭐 안 좋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공기처럼 못 느끼는 것 뿐인 변명거리들 많죠. 뭐, 저도 하루에 글쎄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변명을 하겠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이러한 변명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책에 하얀 토끼를 사냥하라라고 뭐 일단 표현으로 나왔는데, 제목이 소제목으로. 그런 것처럼 어떤 변명을 안 하는 것, 변명거리를 안 만드는 것. 그러니까 변명거리를 안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그 다음에는 책임에다가 붙였죠. 책임.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는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변명 없이 뭐 타인에 대한 뭐 변명, 뭐 자신에 대한 변명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 결과적으로는 책임.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내 책임이었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떤 상처를 받아들이고 상처를 완화하고 마음에 골맞던 병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아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힘이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 그러니까 먼저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누구의 여러분 인생이었으니까 사실은 그것들을 따지는 거는 왜 따지겠어요? 물론 잘된 것도 여러분 책임이겠지만 안 된 것도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고통이, 그러한 고통들을 누가 줬다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고 어떤 아픔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러한 병이 오게끔, 그러한 아픔이 오게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반성도 해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그 이전에는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찾아서 어떻게 자꾸 떠넘겼잖아요. 다른 사람 거. 이거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망하고 내가 아픈 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마음 먹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붙어온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붙어왔는데 내 주변에 붙어온 모든 것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일로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뭐 누구 핑계다, 뭐 남 핑계다 하기 전에 여러분 책임으로 인정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이게 내 책임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 사슬을 끊는 거예요. 사슬을. 고리처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언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나의 지금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숱하게 겪어온, 내가 숱하게 반복해온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이 내가 아프고 속상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결과적으로 원인은 어떻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기존에 그런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왔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왔고 변함없이 분명히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어떻게 여러분은 안 했다는 거죠. 그게 편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사정이 있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안 한 건 맞는 거예요. 그랬던 사실을 오늘 이후로, 오늘 생각한 이후로 다음으로 계속 이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마음먹은 순간 이 사슬을 끊을 거냐. 그 끊는 것이 내 책임으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 책임으로 스스로 과거에 해왔던 이 모습이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내부에서 바뀌어서 외부로 표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변해서 외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음, 그러한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마음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슬을 끊는 거.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열심히 살 거야. 그 마음을 먹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먹는 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끊고 내 책임으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이기적이라는 나쁜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세상은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자, 남들도 삽니다. 살지만 여러분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게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에서 내부에서 하면 현현된다 그랬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싹 빛이 나듯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바깥의 슬픈 것들을 봐도 어떻게 이제 역지사지로, 나는 저런 상황이 아닌데가 얼마나 행복하냐. 저 사람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하지만 이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깨우치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늘려서 어떻게 저런 분들한테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자꾸 먹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자꾸 먹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옵니다. 이소연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 해빙. 그 개념을 해빙이라는 말로 그분의 이야기로 풀어놓은 거예요. 잠재의식이란 슈퍼의식이란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놓은 게 브라이언 트레이시고, 자, 그거를 또 하나의 거인이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해요? 그죠? 나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또 그 이야기들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풀죠. 상상의 힘이라고 하는 데서 상상력으로 이야기한 네빌 고다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능력, 잠재 능력, 잠재의식, 거인, 상상력, 이 다양한 표현들로 되어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한 생각들을 쭉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것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다니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다녀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어디 다니다 보면 그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계기도 됐고 아니면 욕심도 생기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건 BMW라는 차예요. 저는 BMW라는 차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스포츠카 마냥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BMW라는 차를 나는 어떻게 이건 이 차는 좋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딱 먹으면 이상하게 바깥에 나가면 길에 돌아다니는 BMW 차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비유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이나 개념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관심이 가진 것도 여러분 이기적인 유전자나 여러분들 DNA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 집중돼서 그게 잠재의식이 가지고 오든 이제 내 안에 어떤 감각적인 말로 표현하기 못한 엄청난 힘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 힘의 존재가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정보가,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 유의미한 정보, 무의미한 정보가 다 들어오지만, 자, 그런 정보를 내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최면 같은 거를 걸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의 몸 자체, 저희 유전자는 이게 좋은 정보, 내가 필요한 정보, 이런 정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거 막 미치겠죠. 그죠? 그런 모든 정보를, 뭐, 감각적인 정보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각하고 생각하고, 야, 이거는 내가 필요한 정보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현철에 제가 좀 얼마 전에 글 쓸 때도 표현을 했지만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세상 들천에 꽃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꽃 중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그 꽃을 바라보고 시를 썼잖아요. 그 꽃을 바라보고 시를 쓴 순간에 그 꽃은 나한테 유의미한 꽃이 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꽃이 됐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겪는 정보예요. 정보. 그 수많은 정보 중에 내가 유의미한, 내가 자각해서 이건 의미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의 그 거인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 개념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말을, 언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뭐가 보인다고요? 네,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지, 긍정에 부정이 있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자각을 하고 나고 그런 말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진 거대한 힘이 긍정적인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유의미하게 보기 시작을 한다고요. 자꾸 긍정적인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만 먹었는데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긍정적인 경험들이 생기고 긍정적인 경험들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습관이 생기고 긍정적인 습관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긍정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반대로 보자고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반대편에, 자,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자,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런 사람 눈에 내가 띌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인 돼야 그 긍정적인 사람한테 어떻게 띄는 거예요, 눈에. 쟤? 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얘는 긍정 덩어리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를 이뤘는데, 여러분은 100만 원이 급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 사람은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긍정으로, 부정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이해가세요? 그죠? 그런 논리예요. 이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면 기회도 따르고 어떻게 됐든 기회도 따르고 뭐도 따르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분들이잖아요. 성공한 분들은. 그런 분들, 긍정적인 것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긍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행운이 올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오고. 행운이라든지 기회라든지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베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긍정의 기운이 나에게 도달할 수 있게 여러분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도 안 읽고 계속 그 얘기만 자꾸 씹어 먹어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긍정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이 되면 어떻게 누구의 눈에 띄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 눈에 띈다고.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눈에 띄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그런 사람들 눈에 자꾸 띄니까 여러분을 자꾸 유혹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여러분을 야, 너 부정적으로 가. 부정적이 돼야 돼. 막 그러면서 계속 꼬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져라.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 중에서 삶을 파괴하는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부분이 이제 300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오, 300페이지. 300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전쟁과 파괴적인 비판의 차이는 전쟁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지만 파괴적인 비판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영혼이 없는 육체를 지닌 채 돌아다니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문제는 모두 과거 어느 때인가 우리 가치와 존엄성이 외부 비판에 도전받고 공격받은 사건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루는 것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언어, 개성, 감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근거 없는 비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너는 문제가 많다. 너는 믿을 수가 없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며 계속적으로 자란 아이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어릴 적에는. 한번 잠재의식 속에 받아들인 말은 다시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미래의 행동을 결정한다. 자,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과거에 여러분은 중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통이라든지,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지 않았다. 난 그런 상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린 시절에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이미 그러한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자기 개발이나 어떤 마음 공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런 과거에 우리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너무도, 그러니까 추호도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뭐 부모님이나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사람이 넣어준 어떤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이 그냥 팽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당연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의식에 정말 또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보고, 그러니까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처 못 느끼고 있던, 그러니까 미처 모르고 있었던 근저에 있는 생각들, 어떤 그런 마음들을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삶이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족쇄처럼 여러분이 무언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서도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족쇄처럼 채워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좀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좀 읽었던 뭐 얘기들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만한 내용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전달드리고 이야기들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308페이지. 자, 이제 이 부분은 쭉 이야기되는 것 중에서 앞에는 그런 이야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분명하게 잠재의식에 분명히 각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상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생기는 불편함에서 도망치려고 술과 마약, 불륜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판하면 잠재의식은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비판했던 말대로 행동을 일치시킨다. 다시 말해 내부에서 스스로에게 말한 대로 외부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 이거는 뭐 계속 얘기 지금도 드리는 거예요. 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사실은 뭐 앞부분 외에 끝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자의 언어. 저는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패배자의 언어라고 한번 해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포스팅을 하나 써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고요.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뭐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희생자 언어에는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해야 한다 등이 있다. 희생자 언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로 희생자의 언어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희생자의 언어의 다른 형태로는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것도 희생자 언어래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미래에 실패할 수 있는 것에 미리 사과하는 셈이다. 그죠? 그러니까 노력해보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력해보겠다. 이거는 마치 미래에 실패할 수 있는 것에 미리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이죠. 노력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이것도 노력해보겠다. 뭐 뜨뜻미지근한 거죠. 이것은 마치 미래에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을 밑바탕에 깐 채 말하는 거다. 이 말을 내뱉음으로써 우리는 실패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음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린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사건을 검토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깨달았어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어투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말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몇 번을 좀 곱씹어 봐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 접어놨어요.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이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패배자의 언어, 희생자의 언어라는 말보다는 패배자의 언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패배자의 언어, 패배자 언어의 또 다른 형태는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는 말을 목표 앞에 한다는, 하면 좋겠다는 말을 목표 앞에 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 담배를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몸무게를 줄였으면 좋겠다. 돈을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마치 사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과 같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해야 한다. 노력해 보겠다. 되면 좋겠다. 미안하다.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등의 희생자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잠재의식 속에 죄책감이 더욱 깊게 자리 잡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해야 한다. 노력해 보겠다. 되면 좋겠다. 미안하다.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게 패배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무엇 하면 좋겠다.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지금 당장 패배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했습니다. 앞으로 분명한 언어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자. 하겠다. 하지 않겠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자. 또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하고 싶다. 특히 할 수 없다가 되면 좋겠다. 할 수 없다. 되면 좋겠다. 대신에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하라. 할 수 없다 대신에 할 수 있다.
되면 좋겠다 대신에 하겠다. 하겠다. 어떤 조금 더 공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패배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 어떤 말, 단호한 것. 흐리지 않는, 애매하게 흐리지 않는 단호한 것. 내가 할 수 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부정이나 실패를 마음먹게끔 하는 뉘앙스의 말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말은 그거조차도 쓰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제일 책을 읽고 얻었던 건 아예 뒷부분에 있는 패배자의 언어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마음을 먹지만 그냥 아예 의심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써야 되겠다라고. 이것도 안 좋은 말인가요? 써야 되겠다. 써야겠다. 뭐 되겠다. 이런 거보다 뭐 하겠다. 응? 나는 그냥 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먹는 게 아까 같이 좋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는 하여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오늘도 아침 영상, 아침부터 책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그리고 희망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보내겠습니다. 할 수 있다.